유니스트로 자산운용 리서치센터 김장렬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게 아니고 어제 뵀는데. 많이 타셨어요, 얼굴이. 아, 그래요? 네. 원래 제가 색깔이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더 타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열기에 타신 건가? 좋네요. 그러면 좋겠어요. 자, 센터장님. 네네. 오늘은 우리 반도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네네. 그리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좀 늦게 들어와서 좀 수익이 조금 목마르신 분들 네네. 아니면 아직도 좀 이미 올랐잖아 이제 내 자리는 아니야 두려워서 못 들어오신 분들 세 분들이 모두 만족하실 만한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의 이제 방향을 오늘 잡아주실 예정이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주 주말에 그걸 왜 매시는 거예요? 김동완 네. 김동완 의장 네네. 넥타이를 안 매서 네네. 후줄 그래서 아니요. 김동완 멋집니다. 의장하고 같이 녹화 올린 거 있는데요. 네네. 뭐 가끔 이제 하는데 거기서 하기 전에 네. 미리 그 작가를 쓴 거잖아요. 네네. 그 말 두 마디를 제가 드린 거였거든요. 사실 지난주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네. 그냥 장을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기호지세. 기호지세, 그래서 파죽지세. 파죽지세, 이게 지금 시장을 그 정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랠리를 두 단어로 정리하자면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 시장 전체 자체. 시장.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한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은 다 하나로 그냥 기호지세, 파죽지세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풀이 좀 해주세요. 네. 기호지세, 파죽지세. 뭐 세하니까 세력이라는 거잖아요. 기호지세는 뭐냐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세다. 호랑이는 반도체 아니, 아니에요? 우리 AI? 반도체 곡괭이를 사가는 빅테크 업체. 아, 그 호랑이군요. 구글이 어저께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투자. 그 유상증자를 한다. 뭐 걔네들 주가는 빠지겠죠. 어쨌든 희석되는 게 한 4% 있으니까 딱 그만큼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오늘 4% 빠졌잖아요. 2조 몇천억인데 한 800억 불 하니까 4% 좀 안 되나요? 네네. 그 좀 빠진 건데 그걸 의미하는 건 기호지세다. 네,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면 잡아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 충분하더라도 남의 돈을 빌리든 유상증자도 남의 돈이긴 하죠. 어쨌든 돈을 충분히 갖고 쩐의 전쟁을 치러서라도 AI 레이스에서 1등을 하지 않으면은 1등 하겠다고 레이스에서 열심히 달리지 않고 중간에 내려서면 어떻게 되죠? 잡혀먹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호지세에 들어가 있는 빅테크 업체들은 다 그런 양상이면 알파벳이 그런 정도 유증을 해서 할 정도면은 다른데 캐시플로우가 넉넉지 않거나 하는 데서는 뎃 파이낸싱, 빚을 지던 아니면 걔네도 유상증자 할 수도 있죠. 사실 오늘 빅테크 빠진 이유는 장 분위기 안 좋았으면 더 빠질 수 있었어요. 알파벳이 이 정도면은 메타고 나발이고 뭐 했을 때 걔네들 이제는 유상증자하거나 뎃 파이낸싱 빚을 지거나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하면은 그 이상해지는 건데 금리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죠. 새로 들어오는 그 FOMC 회장을 포함해서 최소한 11월 그 중간 선거 있을 때까지는 금리를 인상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하도록. 그럼 뎃파이낸싱의 이슈는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채권 시장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유증을 할 수도 있고 네. 예. 어쨌든 간에 자금을 빼내서 자기네들은 레이스에서 AI 레이스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레이스 하다가 2, 3년 뒤에 뒤처지든 아니면 레이스를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자빠지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있어 내려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호지세. 걔네가 기호지세면 걔네들은 반도체 가격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알파벳이 800억 불 했는데 돈도 많은데 왜 그러냐. 첫째,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전망이 너무 좋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오픈AI도 들어오고 스페이스X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누구죠? 엔트로피 들어오고 자금 조달하는 시장에 확 들어오는데 네. 땡길 수 있을 때 내가 미리 땡기자. 그걸 미리 땡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세 번째 원래 계획은 1,800억 불, 2,000억 불 투자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네.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비용이 더 들어가. 여유를 갖기 위해서 땡기자. 네. 어쨌든 알파벳도 그렇게 땡긴다는 거는 그쵸. 다른 업체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반도체는 계속 고죠. 가격이 내려가겠어요? 반도체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주가, 반도체 업체의 주가는 그냥 파죽지세다. 물론 오늘의 주역은 그냥 일반 반도체가 아니고 젠슨왕이 얘기한 마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 주식은요 1조짜리예요 라고 얘기해서
마벨 테크놀로지. 맞죠. 반도체야. 근데 반도체 중에서 AG 네트워크 광 관련된 거죠. 네트워크 칩. 그다음에 광 CPU 옵틱스 거기에는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반도체 칩은 칩인데 통신 네트워크 칩이죠. 네. 그 마벨 테크놀로지가 30몇 프로 올랐고 맞아요. 엊그저께 얘기한 델 얘기했는데 HP 엔터프라이즈 서브 업체 실적 참나하고 20% 오르고 걔네들이 주요이긴 하지만 이거 봐요. 반도체 업체가 뭐 네트워크가 됐던 메모리가 됐던 계속 잘 간다 하니까 그동안 잠깐 잊혀졌던 장비 업체가 또 오늘 들썩했죠. 오늘 4에서 6% ASML,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5% 오른 거 맞는데 주역은 다르죠. 주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주역은 이렇게. 그러니까 곡괭이 밑에 단에 있는 거. 메모리, 그다음에 광통신 장비,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파죽지세. 파죽지세. 앞에 놈들이 기호지세로 자빠지지 못하니까 죄수의 딜레마. 야, 너도 적게, 나도 적게. 우리 적게 하면 사자, 캐펙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에 달려야 되는 게 명명백백한 것이 이번에 알파벳의 자금 조달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건 상당히 큰 힘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얘기가 끝났죠. 올라타야 되는 거죠. 올라타는 방식이 있는 건데 결론좀 말씀드리면 네.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비중이 적은 사람들은 더 사고. 작다는 것이 시총이 50%인데 20%도 안 된다? 그럼 포모 때문에 참 못 잡니다. 내 포트 안의 비중이 그렇죠. 시총 비중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죠. 네. 뭐 미국은 근데 그게 다양하죠. 메모리 말고도 네트워크도 네. 있고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장비 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게 리스크긴 하지만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4% 5% 등락이 있는 거는 그냥 맡기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극적으로 같은 하루라도 일주일에도 포모와 가지고 막 날아갈 때는 조심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가급적 넘버가 나오는 주식 정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넘버 나오는 게 뻔한 거잖아요.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정도? 5% 정도는 언제든지 물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내가 샀는데 무조건 5% 올라가 개런티 해주세요. 이런 건 없거든요. 네.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보다 네. 5% 10% 언더퍼폼하고 그러니까 장이 그냥 플랫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5% 10% 빠진 거나 아니면 절대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이상 빠져서 계속 헤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럴 가능성은 미국이 금리를 확 하고 올리거나 경기가 침체되거나 그렇지 않고는 뭐 전쟁이 갑자기 확대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일은 지금 이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파죽지세로 가는 거예요. 기호지세와 파죽지세라는 두 단어로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잠깐 그 언급했었던 죄수의 딜레마, 요거 네네. 이제 인용해서 보고서들도 꽤 나오고 언론 보도도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네네. 이게 무슨 게임 이론이죠? 네네. 내가 투자를 하고 1등을 네.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나 투자 안 해. 내가 투자 안 하는데 상대편이 투자를 많이 하면 나는 완전 루저죠. 죽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빚을지든 뭐하든 유상전 내가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투자를 하면은 난 루저는 아니고 따라가는데 네네. 혹시라도 상대편이 뒤쳐서 빠지면은 내가 다 먹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편은 나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야 적정인 하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은 담합. 그러면 담합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데 지금 사실 죄수의 딜레마는 아닌데 그처럼 각자 알아서 우리가 1등을 해야 된다.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투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것도 더 심해. 쟤도 무조건 투자할 네. 것 같아. 근데 나도 투자를 해야 돼. 죄수의 딜레마다 한 번 업그레이드판 죄수의 딜레마다. 안 하면 죽는다는 거야. 기호지세가 그 그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원래 돈을 벌 때 영업 현금 흐름에서 돈 나와서 네. 캐펙스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좀 남는 돈이 여유가 있어야지 자사주도 사고 여유가 있어야지 무슨 만일에 대비하잖아요. 그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빼고 나면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인데 프리 캐시 플로우가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닌데 네. 곧 마이너스 되거나 그런 회사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가장 자유로웠던 것이 그나마 알파벳인데 얘네들도 프리 캐시 플로우가 아직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유증을 하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프리 캐시 플로우가 얼마가 됐던 간에 혹시 EPS가 바로 이제 매출이 안 나더라도 매출이 미래에 날 수 있는 걸 가능성 있는 게 뭐로 나오냐면은 여러분 RPO라고 보세요. RPO요? RPO. 저희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게 있어서 네네. 시간이 되면 했을 텐데 RPO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RPO가 뭐죠? RPO는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어려운 말인데 이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오도 받았는데 네. 아직 내가 공부를 못 해갖고 미래 인식 대 매출, 미래 매출을 RPO라는 말을 적어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 당장에 돈을 못 벌고 EPS가 예를 들어서 5달러인데 뭐 잡은 거 다 빼고 나면 2.4달러야. 그리고 뭐 인수하고 또 줄어. 아니면 또 EPS가 내 돈 본업이 아니고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이 말이죠. 엔트로픽이라든지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상장사 스페이스X, 네. 스페이스X하고 엔트로픽의 지분을 구글 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EPS가 5달러 넘었거든요. 근데 얘네 지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분값. 스페이스X하고 엔트로피. 이거 빼고 나면은 5.1달러가 아니고 2.6달러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구글이 32배가 아니고 32배가 아니고 한 40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논란 별로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논란 때문에 구글이 실제 PER이 40배인지 29배인지 31배인지는 그 주식에 대한 또 이거 유상증자 하면 3% 깎이는 거니까. 하지만 버크셔가 들어가니까 미래를 보면은 그거만큼 안 깎이으니 그건 그 주식을 파는 데 있어서 그런 거고 EPS를 EPS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글이 하고 있는 AI 투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EPS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뭐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캐펙스를 빼고 나서 프리 캐시플로가 중요한데 네. 그것도 지나갔어요. 네. 돈 벌어갖고 캐펙스 하고 나서 1년에 1,900억 불 투자한다. 근데 돈 들어온 프리 캐시플로가 그거보다 많이 남지 않아서 빼고 나니까 프리 캐시플로가 200억 달러밖에 안 남는다. 하면 돈이 부족하면 자사주도 못 사고 배당금도 못 자게 되면은 주주들은 신경질 나겠죠. EPS 내려가는 게 먼저인 것 같지만 이거는 별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프리 캐시플로. 네. 근데 프리 캐시플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어쨌든 그 오더를 많이 받으면 괜찮은 거라고요. 그 오더의 극단적인 게 RPO라고요.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이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장기 공급 계약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거지. 그렇게 해서 뭐 미래의 수익을 예측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매출 받은 오더를 받은 건데 네. 이게 1년짜리 3년 섞이는데 네. 앞으로 미래에 매출이 일으킬 거로 예상되는 거를 잡아놓은 숫자가 RPO라는 거예요. 예상되는 숫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EPS라든지 지금 다음 분기에 프리 캐시플로를 좋게 만든 거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EPS가 내려가고 프리 캐시플로가 빠듯빠듯하더라도 예상 망할 정도가 아닌 근거가 RPO가 늘어나면 괜찮다는 건데 구글 같은 경우는 RPO가 많이 늘어났고 다른 업체도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본업, 뭐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과 마진이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EPS,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X, 뭐 엔트로픽의 지분 때문에 EPS가 잘못된 거다 argu를 받고 있지만, 그렇죠? 프리 캐시플로도 여유가 있지만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내년에 올해 1,900억 달러인데 내년에 2,400억 달러 투자하면은 지금은 괜찮더라도 내년도에는 프리 캐시플로가 진짜 짜들린다. 알파벳조차도.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네. 그러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거는 제가 물리칠 수 있다 달아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RPO를 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호지세를 보고 네. 그리고 설사 붙더라도 그나마 알파벳이 가장 세이프하다라고 보니까 버크셔가 작년에 200억 달러 투자했는데 이번에 100억 달러 또 투자해서 그쵸. 300억 달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가 네. 올랐는데 그런 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빅테크들의 업체들의 죄수의 딜레마, 업그레이드판, 기호지세 그걸 바라보는 대한민국 입장과 미국에 있는 그 반도체 메모리 또는 거기 밑에 있는 장비 업체들은 사실은 그거 주가 반영하고 있으면 있지만 이렇게 올라갔고 네. 여전히 오늘도 보시면 여실히 올라갈 때 그쵸. 나스닥 올라갔어요? 아니잖아요. 나스닥 엔비디아 올랐어요. 0.03% 오르는 겁니까? 개별 반도체가 5% 종목에 비해서? 올라갔지. 그러니까 그거는 파출지세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경계지세지. 경계감 가지면서 가는 거고 주식 자금이 어떻게 되냐. 반도체하고 이런 장비 쪽은 근데 한국의 반도체 장비는 미리 올라간 측면에서 지금 대꾸받고 하는 거고 미국 장비는 아주 비싸지가 않아요. 우리 장비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힘을 낸 건데 어저께 네트워크하고 오늘 아침에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뭐 메모리 관련한 종목들도 그렇고 최근에 뭐 CPU 관련한 종목들도 그렇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장비 쪽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면은 그쪽 포트폴리오도 좀 확대하는 게 근데 좋겠네요. 주가 레벨이 문제예요. 레벨? 주가 수준이 네. 밸류에이션. 아, 그러니까 오늘 제가 결론을 얘기할 때 네 가지 우려와 반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장비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우려. 네.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기호지세, 파주지세 관련되는 게 얘기가 나올 뿐이지 주가의 상승 기울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너무, 좋은데 너무 가파르다. 각도가. 네.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각도보다도 일부 장비주나 소부장의 각도가 최근에 조정받아서 그렇지 조정받기 전까지는 더 가파른 종목이 많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상승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면 조정이 거의 필연적으로 오거든요. 그쵸. 그런 우려가 있어요. 반박할게요. versus 맞아요. 각도가. 음.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비싸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항상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도 주가가 비싸다고 주가를 보지 말아라. 네. 밸류에이션 보면 싸다. 그런데 장비주는 비싸다고. 밸류가. 비쌌어요.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네. 파죽지세라고 아무 밸류도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안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볼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8배, 컨센서스 기준으로 8배 정도 됐거든요. 조금 다르면 올해 기준으로. 네. 실제 넘버가 내년 기준으로 하면 이게 6배로 떨어지니까 여전히 아직 있잖아요. 얘네가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빨리 가면은 그러면 장비 업체들이나 소부장이 조정받은 것에서 다시 반등할 여지는 있지만 여지 있어요. 근데 모든 종목이 그럴 것인지 많이 조정받아갖고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최소한 20% 이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한여름 뭐 어디 추천하는 게 아니고 ISC가 있다. ISC 좋아하시는데 테스트 소켓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가다가 지금 조정받았어요. 근데 무너지진 않았는데 조정받았어요. 30만 원 목표 주가 나온 상태에서 조정받았어요. 그 나올 때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면 곱하기 0.8하면 어떻게 되죠? 24만 원. 네. 그 반도체는 버럭하니까 0.7하면 얼마야? 21만 원.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는 눈여겨보실 만하다. 그러니까 그 괴리를 보시고 밸류에이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장비주를, 소부장주를 30개를 제가 나열시켜드릴 수도 없고 다만 어저께 이런 거죠. 테스트 소켓 이런 거 괴리가 벌어졌다. 충분히. 펀더멘털 이상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미국하고 견주어서는 아까 어저께 뭐예요? 오늘 브로드컴 올라갔죠. 브로드컴 내일 실제 발표되는데 브로드컴하고 마벨은 비슷한 거죠. 네트워크 칩. 그럼 브로드컴 관련된 회사들도 눈여겨보실 만하죠. 브로드컴 관련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가 거기에 PCB를 얘기하거든요. 네. 브로드컴 구글 해가지고 이수페타시스 관련되고 그리고 또 코리아 서킷도 좀 관련되고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목표 주가 대비 괴리가 10% 15% 나왔을 때 그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밸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일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가 충분히 비싸지거나 아니면 안 싸다고 느껴졌을 때까지. 근데 지금 8배, 6배니까 여전히 안 비싸요. 자, 첫 그래서 번째. 상승 기울기의 우려는 항상 있는데 항상 한 데는 뭐죠? 밸류에이션과 이걸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이익 성장률이 에너지폰 나오잖아요. 목표 주가 보지 마시고 네. 성장률이 30% 이상이면 반쯤 믿어주고 가면 돼. 30% 이상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점이 안 올 가능성. 이익이라 이익률이. 근데 만약에 내년 성장률이 삼성하이닉스가 10% 애매하게 성장하잖아요. 14%나 8%. 그러면 셀이야.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때마다 컨선, 걱정되는 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지만 셀인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셀이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바이를 유지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20% 미만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80몇만 원 불렀다는 사람이 있고 뭐 하이닉스 400만 원 부른 사람이 있는데 내년도 성장률이 30% 이상도 안 부르면서 목표 주가를 그렇게 했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과장이에요. 30%가 중요한 숫자군요. 왜 30% 해야 되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르게 볼 수 있는 네네. 여지가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삼성 하이닉스가 아까 내가 지금 보여드릴 때 이익이 있는데 내년에 평균이 거의 30% 정도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반 믿으면 아직은 밸류가 비싸지 않고 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 기울기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우려와 반박입니다. 네. 그 두 번째 우려와 반박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핵심인데 수요가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느낌이 들죠. 너무 챗GPT 많이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댄스낭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딴지 거는 사람들은 수요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 반도체 구하기 어려워서 가짜 수요가 붙었다. 이거 작년에도 얘기 나왔잖아요. 네. 가짜 수요가 붙었다. 미리 좀 많이 주문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발은 그걸 얼마나 가짜 수요가 붙었는지 당신이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모르죠. 기왕수를 다 뜯어볼 수 그렇지.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챗GPT 사용하잖아요. 네.
그게 3만 원 주고 사는 게. 근데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그다음에 엔트로피나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업체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3만 원을 4만 원을 올렸다. 여러분 쓰시던 걸 없앨 건가요? 아니면 3만 원을 4만 원을 30% 높이면은 그 구독하는 유료 구독자가 30%가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가격을 30% 높였는데 유료 구독자가 30%고 빠질까요? 아니면 30% 가격 올렸는데 빠지는 사람 5%밖에 없고 전체가 더 늘까요? 전체가 더 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패턴 그대로인데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에 바뀌죠. 에이전트 AI가 보급화되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돌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에이전트를 AI 씁니다만 저도 전문가는 아예 안 쓰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에이전트 AI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5%밖에 없으면은 내년에 그런 사람들이 10% 늘고 전문가들이 에이전트 AI를 돌릴 때 지금은 한 50번은 평균 루프를 돌리는데 내년에 80번을 돌릴지 100번을 돌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봤을 때 가수요가 들어있어서 오더가 부킹된 측면이 있더라도 내년에 실제 갔을 때 수요의 폭발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 네. 오픈 AI하고 챗GPT 아까 엔트로피도 상장되고 나서 걔네들도 많은 것들 우리가 대화하면서 알려지거든요. 그 결론 뭐냐? 수요가 가수요가 붙어서 공급이 부족해서 막 오더를 주고 LTA를 맺는다. 거기에 가수요가 있다 꼬라보는 거 그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도 계산이 되냐 이거지. 그럼 에이전트 AI의 잠재력은 계산이 안 된다. 그럼 여태까지 30년 보면은 계산이 안 될 때 일단 달려. 계산이 안 될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네. 그리고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는 두 가지인데 계산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수요가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수요가 올해가 뭐 메모리 시장이 8천억 달러, 9천억 달러 하는데 내년 숫자가 1조 2천억 하는데 지금 이게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괴리가. 네. 예측의 벌이가. 예측이 하나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게 많이 좁혀지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는 고점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그게 올해 말에 될지 내년도 중반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측의 범위가 벌어져 있다.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게 두 번째 우려에 대한 가수에 대한 반발이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는데 EPS가 안 나온다, 캐시플로가 안 나온다, 남의 돈을 빈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라. 아까 그 RPO, 네. RPO가 넘버 나와서 당분간은 그걸로 간다는 건데 이거 우려인데 저는 반박은 뭐냐면은 기호지세 아까 죄수의 딜레마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됐으면 딱 하나야. 금리를 인상. 한 번 갖고 안 되고 한 두 번, 세 번. 아, 그럼 올해는 뭐 만약에 10년물 국채로 보면 이런 네. 얘기예요. 지금 10년물 국채가 4.56까지 달래다가 리스크가 있었다가 주가가 다시 조금 내려왔어요. 4.4를 했잖아요. 이게 진짜 5% 넘으면 네. 5% 넘으면 금리를 지금 3.5, 3.75잖아요. 우리 네, 미국이. 기준금리가. 근데 이게 만약에 5%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 내지는 추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가 진짜 5% 되면은 이거는 크래시까지는 아니도 큰 폭의 조정이야 합니다. 10%가 아니고 20%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점에 4.7 정도에서 막아야 된다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거고 그때 잠깐 했던 건데 유가가 잡히고 이렇게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네. 내려앉아서 그러는데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11월 달 11월 달에 그 중간선거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네. 실제 가서는 그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유가가 금방 팍팍 80불, 70불 내려간다고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 못하니까 금리는 내려가지 못해. 근데 금리를 확 올릴 정도로 만약에 인플레가 뭐 4%가 아니고 3%가 아니고 5%가 되면서 그럼 국채 수익률이 아까 하면은 4.567이 아니고 네. 진짜 5 근처에 가면은 그러면 금리가 한 번 갖고는 이거 AI 안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두 번, 세 번 되고 그 추세가 잡힌다 그러면 그거는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거는 빅테크 업체들이 돈을 구하고 유상증자 한다는 거 리스크하고 다른 얘기라는 얘기예요. 전체 시장. 네. 그거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해는 뭐 한 번 얘기가 지금 굉장히 힘을 실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신경 쓰지 말고요. 말씀하셨던 두 번, 세 번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때 올리기 전에 올라가죠. 뭐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미리 뭐 연준 의장 쪽에서 연준 위원들 쪽에서 발언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그럼 내년 상반기는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힘이 많이 실리는 것 같다 싶으면은 요거 좀 근데 심상치 조정을 않구나. 받겠죠. 그러니까 그때 조정 받을 거 생각했을 때는 주가가 낮을 때 사야 되는 거고 낮을 때는 사람들이 떨 때 사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4% 3% 빠질 때 사야 네네. 되는 거고
다 흥분해갖고 이렇게 될 때 그때는 잠깐 주춤하고 네. 이미 갖고 있으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고 네 번째 거는 뭐냐? 네. 수요 얘기했죠. 네. 그다음 우리가 수요가 얼마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보자 이런 네. 거잖아요. 그 각도는 하지만 밸류는 싸다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빅테크 업체들이 돈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기호지수니까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다 수요만 얘기한 거죠. 네. 수요 단위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업체들이 이걸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늘리네. 그 지금 2030년까지 SK하이닉스가 2배 늘린다고 그랬어요. 뭐 중국 업체들도 뭐 CXMT하고 맞아요. 내년에 나온다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수요 다 좋은데 공급이 언젠가 늘어나면 그러면 언젠간 수요 공급이 좀 완화되겠죠. 공급 네. 부족이. 네. 그 완화돼서 갑자기 균형이 맞춰지면 엄청 쇼티지했다가 갑자기 균형이 맞춰지잖아요. 1년 뒤, 2년 뒤에.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뭐 5% 빠지는 게 아니고 내려가겠죠.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 10%, 20%, 30% 빠질 수도 있죠. 그 우려에 대한 거. 거기에 우려에 대한 거는 네. 첫 번째 바쁘니까 대만 업체 있잖아요. 네. 중국 업체 CXMT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말라고요? 네, 당분간 올해까지는 HBM 제품이 엄청 잘 팔린다고 팔릴 수 있는 캐파가 증가된다면 모르겠지만 네. HBM을 하는 과정에 다른 쪽의 캐파가 로스가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과거에 생산 믹스를 HBM을 노력함을 할수록 전체적인 아웃풋이 걔네 캐파가 20만 장이다 하면은 20만 장이 풀리 돌아가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 아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시장 캐파시티로는 7% 10%인데 실제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가 내년 후반기 이후인지는 모르겠다. 지금 신경 쓰지 마라. 네. YMTC 낸드는 신경 써야 돼. 낸드는 낸드는 디램보다는 HBM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쫓아오려면 쫓아올 수 있어요. 그 YMTC가 CXMT보다는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뭐 테크놀로지도 삼성과 하이닉스처럼 적층을 덜 하면서도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 있다. 원래부터 아는 거였어요. 네. 근데 걔네들 역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컨슈머 쪽에 먼저 들어갈 겁니다. PC나 휴대폰 쪽.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임팩트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낙관적인 게 아니고 한 2분기까지 내년 2분기까지는 큰 임팩트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성 하이닉스가 그거 투자한다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에 투자해서 나오는 그 인크리스는 보통 한 10%에서 20%면 조금 신경 쓰고 10%면 신경 안 쓰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임팩트가 20% 알파 이렇게 되는 거는 스타팅이 내년 3분기 가을 좀 늦으면 내후년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에 그 걱정을 미리 해서 있는 주식을 판다든지 줄일 필요는 없다. 아직은 공부 못다. 이 네 가지 것이 우려와 반박에 대한 얘기에서 마지막 5번째인데 그러면 주가가 확 빠지느냐. 만약에 지금 공급이 초과가 되면은 확 빠질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5% 빠지는 게 아니고 30% 빠질 수 있다니까요. 네, 네. 가만히 있다가 내년도 중반이야 내후년에 30%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골 때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LTA를 맺잖아요. 그렇죠. LTA를 맺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100인데 내년 내후년도에 70으로 가지 않겠지만 혹시 가는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 물량 확보한 거 그거는 무조건 20% 이상 시장가보다 높인다. 그러니까 실제는 10% 이내로 맞춘다. 이런 식의 가격 조정을 한다. 그게 모든 컨트랙트를 맺은 게 아니고 네. 그런 컨트랙트도 있고 저런 컨트랙트 선수금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다음에 이 다운 사이클이 엄청 심하게 바로 올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27년은 오케이고 숫자적으로는 28년도 그렇게 우려할 건 없지 않아? 그런데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 이게 비싸지 아직 않은 거하고 PER이 12배 주느냐하고는 다른 얘기지만은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기호지세하고 이거 할 때는 아직은 즐기고 갖고 계신 분들은 안 갖고 계신 분들도 포모가 와서 잠 못 잘 것 같으면 이 여름밤에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낮게 분할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덜 갖고 있어서군요. 네. 아, 이게 왜 이렇게 요새 잠이 안 오나 했더니 안 갖고 있으려면 금리가 한국은 관계없고 네. 미국 금리가 결국은 2-3번 올라간다. 네. 야, 1년 내로 6개월, 네. 6개월, 9개월 내려간다. 그러면 많이 올라간 뭐죠? IT, AI도 조정받는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디펜시브한 스탁밖에 없다. SK텔레콤 그것도 요즘 AI지만 그런 식으로 시장을 그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보면은 뽀모 오는 걸 어떻게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만나 뵐 때마다 그 다양한 분들께 그걸 여쭤보거든요. 지금의 성장률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뭐 메모리 시장 너무 좋고 2027년까지 좋고 한데 이 성장률 자체가 물론 LTA라는 뭔가 든든한 안전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2027년보다 2028년의 성장률이 조금
슬로우 되는 건 그렇죠. 맞잖아요. 기고 효과 높으니까.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지금 올라가는 각도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둔화되죠. 확 꺾이거나 확 그러진 꺾으면 않을까요? 반도체 가격이 확 내려가야 돼요. 그게 절묘한 건데 그 절묘한 것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내려가거나 네. 영업이익률이 82%인데 영업이익률이 79.1% 약간이 내려가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네. 약간이 내려가는 그 포인트가 가장 먼저 세게 내려갈 겁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통 보는 게 맨날 2분기거든요. 그럼 주가의 움직임이 만약 그대로 하면은 올 말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예측 자체가 또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컨센서스인데 그 예측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매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다 말씀드릴게요. 아까 2만 원, 4만 원 할 때 돈을 더 쓰느냐 안 쓰느냐 한다는 얘기했는데 요즘에 좀 신경 쓰는 분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우버의 CEO도 우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네. 약간 아마존도 빅테크 기업들이 종업원들이 그 토큰 네, 만들 네. 때 돈 비용 만들잖아요. 네, 네. 좀 효율적으로 써. 그쵸.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거 쓰지 하라는 말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의 약간의 기호지세가 중요한데 돈이 좀 짜들리기도 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시장을 설명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냐면은 걔네들은 다른 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라도 영업단에서 영업 현금으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신경 쓰니까 사람들을 쪼거나 아니면 한다는 건데 반면에 많은 사람 만나보면 약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데 있잖아요. 1000명 이하, 500명 이하짜리 우리 다음 중소, 스타트업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올해 엄청난 그 코스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토큰 비용 우리 이게 구독하고 하는 비용 네. 때문에 예산을 해놨어. 올해 100을 해놨는데 올해 100을 네. 1, 2, 3, 4월 동안 다 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우 예산을 더 줘서라도 왜? 생산성이 좋아지는 걸 봤기 때문에 중소 스타트업은 오히려 이 AI를 더 활용하겠다는 사람, 더 많이 확대하겠다는 사람들이 설문조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처음에 워낙 많이 투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 쓰고 무조건 만들어내라. 토큰을 많이 생성하면은 너 연봉도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가다가 네. 전체 영업 현금 흐름이 좀 짜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요거는 신경 써야 되지만 전체 흐름을 완전히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고 아까 큰 그림 뭐죠? 아까 그 펀딩을 하고 뭐 하고 유상증자하는 것 자체가 걔네가 커미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가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시간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아니 네. 어떻게 그냥 끝장 토론처럼 이렇게 열어두고 할까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가기 전에 하나 할 거는 코스피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해야죠. 저 이거 여쭤보려고 보여드릴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요 우리나라 그림을 시총에서 띄워주면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요 두 기업의 변수로만 두고 봤을 때 과연 앞으로 시장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 화면 같이 보면서 얘기할까요? 텍스트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코스피 시나리오예요. 네. 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는 제가 펀드 매니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리서치해서 조사하고 그쵸.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의견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김장렬 센터장님의 우리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소견. 뭔지는 전 몰라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50%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대신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대신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쉽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대한 게 컨센서스가 대충 350조입니다. 지금 올해 따지지 마세요. 360조인데요. 누구는 400조인데요. 이렇게 따지면 할 말 없어요. 네. 대충 이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 내년도는 500조 정도에서 450조에서 한 550조도 있어요. 그렇죠. 대충 500조 이렇게 돼요. 아까 평균. 30% 성장이라는 게 네. 이름인데 요거 믿으면 가는 거예요. EPS가 43,000원, 6만 원 정도예요. EPS도 헷갈려하는데 EPS는 뭐예요? 어닝 네. 나누기 주식수죠. 네. 근데 이 어닝 할 때 그 보통주만 들어가나요? 우선주만 들어가나요? 이렇게 따지고 하면 또 얘기는 또 달라져요. 공부할 때. 갑자기 또 새로운 시각이네요. 하이닉스는 우선주 없어요. 없으니까. 근데 삼성은 우선주가 있으니까. 적지만 네. 거기다가 그 가리고 보면은 EPS가 회사마다 같은 순이익이라도 달라져요. 그렇죠. 그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들 생각 안 쓰는 순이익이 아니고 지배주주 순이익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우선주 보통주 있는데 네. 통쳐서 좀 바쁘니까 어쨌든 삼성 그게 같은 이익이라도 EPS가 달리 나오는 거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대충 43,000원에서 6만 원이에요. 올해 실적 내년 실적 이해하지만 내년엔 이익 증가될 것 같은데 요거 가려 올해 실적만 갖고 해.
그러면 43,000원에다가 10배에서 9배 칠 수 있어요. 곱해. 과거 사이클은 8배 갇혔어. 네. 리레이팅 여러분 15배 주고 싶은데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15배 하면 마이크론 15배 돼야 돼. 그게 뭔 차야? 그런 리포트가 UBS 리포트였고요. 그게 이게 17,000불, 아니 맞죠? 17,000불, 16,000불 15배 정도 되면은 그러면 우리도 공항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따라가. 그래서 9배, 10배 주면은 요거 저 계산하고 어느 시기가 바뀌어서 내년도 실적이 좋아. 네. 내후년도 28년도 아까 걱정을 해주잖아요. 28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28년이 뭐 20% 30% 폭락을 안 한다고 가정하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은 내년 실적까지 만약 땡긴다고 가정하면은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다가 10배에서 9배 곱해봤어요. 그러면 위아래 상단이 43만 원, 60만 원 나와요. 43만 원은 금방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안 갖고 계신 분은 곱하기 0.8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0.8을 곱해서. 근데 이게 4만 3천 6만 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매크로 왔다 갔다. 거기다 본인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얘기할 때 왜 다른 소리 하는데 아니 장이 바뀐 거 분위기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지. 그 픽스해?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우리 구독자를 안 하셨지만 여기 3% 보시는 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딴 데 가서는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할 때 댓글에 그런 사람이면은 아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애고 내가 무시하는데 우리 3% 그러면 TV는 안 되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곱하면 얼마? 43만 원, 60만 원. 네. 만약에 60만 원 진짜 믿으면 한 40몇만 원 사면 드리고 네. 한 4만 원, 5만 원짜리 어떻게 되죠? 40만 원 이하, 30만 원 중반 밑에서만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춰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떨 때 사야 되지.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살 때마다 한껏 욕심내지 말고 무조건 5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 네. 하이닉스 260조, 400조. 네.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 네. 30만 원에 몇 배 주고 싶어요? 삼성전자보다는 좀 낮게 주는 게 일반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의 붙었다가 네,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30% 디스카운트. 네. 위상이 다르니까 똑같아질 수도 있고. 근데 파운드리도 있고 네. 테슬라도 있고 그렇죠. 뭐 HBM4도 하면 잘 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규모도 크니까. 그래서 얘네가 10배 아프면 8배, 9배.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 결의가 큰데 네. 270, 370. 만약 270은 지금 들어가면 애매하죠. 왜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대kop받고 하는 거예요. 220만 원이 애매한가요? 220만 원에 사서 270만 원도 대단한 거 그럼 아니에요? 그 정도 보고 가라 이거지. 400만 원 불렀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위에서 여기 43만 원, 여기 30만 원 이거 낮은 네, 거. 네. 그거 기준으로 한 평균 16%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어제 종가격이 16%, 네. 삼성 하이닉스 50%고 나머지 제로 네. 안 올라가. 어제 종가 기준은 8,800 돼가지고 네. 그거 빼고 하면은 코스피는 9,500 나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3만 원, 270만 원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컨센서스의 그 숫자에다가 한 8배, 9배. 밴드 8배, 하단 9배. 기준인 거죠, 그쵸. 지금. 9배, 8배 해서 43만 원, 270만 원 되고 나머지가 올라가지 않는다 가정하더라도 네. 9,500. 그래서 계속 제로 개성한 얘기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도 없으면 주가 올라가도 아무 의미 없어요. 맞아요. 지수라도 사야겠네요. 네. 여기에 만약에 다른 거 가지고 붙는다면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가고 다른 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봤을 때 이것만 가정해서 이렇게 되는. 이거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 9천 안착하기 쉽다. 그리고 우리 저기 6월 25일 날 파티할 수도 있다. 네. 뭐 혹시 만 근처 되면 이런 얘기인데 두 번째 이거는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최상단 60만 원. 60만 원, 370만 원, 370만 원. 그렇죠? 그거 하면 보통 60% 이상 오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만 오르는 거가 33% 오르는 거니까 11,500. 네. 11,500. 그래서 그래도 삼성 하이닉스만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 약간 높은 칙을 쳐면은 12,000도 바라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달리는 말에서 빨리 내려오면 안 된다. 타는 거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는 건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이제 좋은 가격, 그러니까 저 목표 주가를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사는 게 좋긴 한데 최근에 삼성전자 기세가 네네. 엄청 나잖아요. 네네. 그동안 못 올랐던 것 때문에 막 어제도 그제도 주가가 이틀 만에 한 14%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전닉스 둘 다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조금 덜 오르는 닉스를 모아가야 되는 건가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냥 그 기준 삼아서 뭐가 됐든 그냥 차근히 5번 나눠서. 근데 제가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네. 금요일 금요일 날 김 회장님 얘기했고 또 방송에서 얘기할 때 지금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페이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버렸어요. 그거보다는 마이크론이
더 퍼이버인데 그는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 하려면 뭐 세금 내야 된다면서요. 20%. 세금 효과까지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잘 보세요. 뭐야? 5월 1일 대비했을 때 네. 5월 1일 여기 안 나와. 5월 1일 대비했을 때 어제까지가 한 달 좀 더 되었죠. 주가 수익률? 예, 주가 수면은 키옥시아가 113% 올랐어요. 참고로 키옥시아는 시가총액이 꼬작 400조입니다. 고작. 우리의 4분의 뭐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일본 시장이 크니까 네. 키옥시아가 일본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겠죠. 무슨 얘기죠? 키옥시아는 랜드나는 아주 단순하게 언더스탠드하기 쉬운 거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의 비중이 작으니까 가볍죠. 네. 그렇죠. 이익의 레버리지 좋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무려 113% 올랐어요. 5월 1일 대비. 마이크론이 96%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84%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63%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그러면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 한 달여 사이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의 30%, 20% 정도 포인트 뒤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따지면 갖다 붙일 것 같지만 벌어지는 이유가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갖고 어떤 탄력이 있을 것인지 네. 괴리가 좁혀진다는 거 방점을 들 것인지 탄력이 있는 주식을 볼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은 장이 노니까 내일 아침에 브로드콤이 실적이 실적 좋게 발표. 발표되도록 미리 올랐어 주가가. 그렇게 하더라도 관련된 주식이 내일 아침에 잡기는 어렵죠. 그런 거는 미리 공부했었어 갖고 그저께 잡았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김장렬의 반도체 IT 투자 교실 진짜 부지런히 뭔가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새벽부터. 그거 2배 올릴 수도 있는데 네.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다 소화를 못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앞으로는 점점 슬로우 다운 할 생각입니다. 아, 엑기스만 그러면 요약하셔서 예, 점점 더 봐야 될 많이 것만. 들어올수록 이 공통 분모가 아무래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교육이 많이 필요해서 근데 지금 들어오셔도 옛날 거 다 볼 수 볼 수 있으니까 있죠. 들어오시면 옛날 거 다 볼 수 있죠. 광통신 난리 나는데 광 교육도 다 시켜드렸어요. 네. 반도체에 대한 기초 교육도 사실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선전됐는데 제가 쓴 교재는 예전에 한 3년 전에 제가 예전에 했던 반도체 5번 강의한 거 있는데 그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주 쉽게 한 게 있는데 여도온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는데 손종호 씨. 손종호 네, 대표 네, 있잖아요. 네, 그 네. 친구가 유니스토리 같이 다녔던 후배인데 네. 그분이 쓴 책이 보니까 수준이 딱 보통 사람들 딱 맞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 강의실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근데 책을 뜯을 수 없고 이게 설명드리고. 그 허락 받았어요. 네. 순종호사 허락 받아갖고 해드리는 그 책 한번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IT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분들은 우리 김장렬 센터장님의 반도체 IT 투자 교실을 함께 하시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내용 멤버십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영상 아래 보면 링크가 다 있거든요. 그 링크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 김장렬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6시부터 당장 3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 배는 안 고프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런 뭐 박병찬 대표님, 장호진 대표님, 김장현 센터장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돈 주고도 보는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받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에도 또 여러분도 지금 3만 명 넘는 분들이 나가지 않으시고 열심히 보신 그만큼 여러분들 휴일에 이렇게 시간 할애한 만큼 앞으로의 투자에도 정말 많이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 3프로TV에 정말 다양한 것들 계속 여러분께 쏟아내고 있죠. 그중에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 정말 더 오를 수 있을까? 혹은 지금이 정말 이제 뭔가 기회가 나에게도 오는 것일까? 마지막일까? 전 세계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질문들을 모아서요. 그 중심에 있는 투자자분 중에 한 분이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번에는 한국 여의도에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고요. 오프라인 팬미팅으로 진행이 되고요. 3% 저희 구독 서비스 신청하신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로 팬미팅에 참석하시려면 반드시 구독 서비스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특별 초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가 직접 준비한 특별 한정판 선물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고요. 사인회, 포토타임까지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올 여름 가장 특별한 투자 이벤트,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캐시우드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3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투표하시고 내일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6시에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